대표님, 코로나 사태가 지나면 부동산 경기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가장 지금 대립하고 있어요. 누가 대립하고 있냐면 전형적인 상승론, 전형적인 하락론. 근데 서로의 주장이 사실 틀린 건 아닌데 조금 더 그러니까 분석을 좀 제대로 할 필요성은 있고 어떻게 보면 되는 거냐면 예를 들면 이거예요. 저는 이걸 어떻게 생각했냐면 자 20년 전 IMF 그때는 거의 보면은 전부 다 금융위기, 물론 아시아 금융위기긴 했지만 금융위기로 인해서 실물경제 붕괴가 일어난 거잖아요. 그런데 그 또 10년 전 금융위기 때는 금융시장이 무너지면서 실물경제가 무너진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그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전염병이에요, 전염병.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제일 큰 화두는 한 번도 경험도 못한 거예요. 맞아요. 자, 전염병이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이냐. 근데 그렇다 보니까 상승론자는 문제 없다. 하락론자는 아니다. 왜? 하락론자들은 다시 또 기존에 어쨌건 실물이기 때문에 무너진다. 근데 상승론자들은 결론은 뭐냐? 결론은 가지고 버틴 놈이 이긴 거 아니냐? 이건 정확히 이야기라면 떨어질 확률도 굉장히 크다. 지금 시점에서는. 근데 이게 언제 떨어질 거냐면 이 코로나가 치유가 내년부터 된다. 굉장히 오래 갈 것이다. 네. 라는 신호가 확실하게 받아들여진다면 결국 금융도 무너질 것이고 힘을 무너질 수밖에 없죠. 왜? 지금 이거는 뭐냐면 이건 전염병이다 보니까 수요 자체를 아예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렇군요. 근데 이 수요가 부동산에 대한 수요만 없애는 게 아니고 가장 직접적으로 와닿는 거. 밖에 나가서 밥 사 먹는 수요부터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지금 대형 마트들도 적자잖아요. 적자죠. 근데 지금 유일하게 지금 영업이 잘 되고 있는 거는 배달업. 그리고 뭐 쿠팡 같이 주문하면 온라인으로 주문하면 갖다 주는 거, 택배해 주는 거. 이거 말고는 전부 다 지금 다 죽었잖아요. 근데 부동산이 어떻게 나올라면 하락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까지만 생각했을 때 맞죠. 폭락이 뚝 떨어지는 건데 그걸 또 깊게 생각해 보면 이렇게 볼게요. 자, IMF 때 기업들이 부도가 나고 전부 다 수입이 없고 일자리가 없고 수입이 없다 보니까 모든 거를 다 던져버리죠.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야 먹고 사니까. 많이들 팔았죠. 여기 가격이 폭락해요. 당연히 물량 앞에 장사 없는 거죠. 그럼 이 시기가 이번에 나타날 거냐 안 나타날 거냐. 만약에 코로나가 미국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빠르면 7, 8월 달에 백신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 네. 임상시험 들어갔다라고 해요. 네. 근데 그때 분명히 7, 8월 달에 그 백신이 나오더라도 정말 중증 환자에만 쓸 수 있는 백신일 거지 그게 예방을 해주는 백신이 아닐 거란 말이에요. 워낙 짧은 기간에 개발을 한 거니까. 근데 그게 의외로 약이 잘 들어서 부작용이 없어서 일반인들한테까지 써도 된다 라는 게 빠른 속도로 퍼진다라면 이건 전염병이니까 치유되는 거잖아요. 금방 치유되는 거니까 시장이 금방 안정화를 찾을 건데 처음에 이야기한 것처럼 백신은 1년 걸릴 겁니다. 그래서 내년 3월에서 4월이 원래 백신이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거든요. 그때까지 가버리면 시장의 충격은 꽤 길어질 거라는 거죠. 그러면은 그때까지는 결국 뭐냐면 결국 무너진다. 경제 체제가 무너진다. 라는 이야기가 미국에서부터 시작이 될 거고 그러면 우리나라가 내수 국가가 아니잖아요. 수출 국가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나라도 영향 받아서 그럼 결국은 전부 다 씀씀이 줄이기 시작할 거고 그러면 이걸 부동산에 갖다 예를 든다면 자, 지금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팔 물건이 없습니다. 팔 수 있는 물건이 없습니다. 양도세 중과를 하기 때문에 못 팝니다. 그거는 지금 같이 그냥 평온한 상태에서 물론 지금 코로나가 나타나긴 했지만 아직은 시장이 충격을 받고 있지 않지만 근데 만약에 이 심리적으로 큰일 났다. 실물 가치가 폭락하고 떨어지기 시작할 거다 그러면 이분들도 결국 물건 내놔야죠. 왜? 양도세 중과를 내릴 때 나한테 남는 거니까 양도세 중과를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물량이 쏟아지기 시작하면 물량 앞에 장사 없으니까 결국 부동산 경기도 부동산 가격도 쭉 떨어지겠죠. 쭉 떨어지는데 언제부터 이게 회복될 거냐. 이게 굉장히 짧아질 거라는 거예요. 금융위기가 오래 가는 게 아니고. 자, 백신이 갑자기 나왔어. 이 주사 한번 맞으니까 코로나가 안 걸려. 그냥 감기네. 일반인들이 너무나 쉽게 병원 가가지고 주사 한번 맞으면 그냥 치유가 돼요. 그러면은 정상으로 금방 회복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시기는 언제로 오는 거냐면 금융위기 때 생각해 보면 돼요. 금융위기 때 자, 금융시장이 붕괴되니까 실물경제가 붕괴되면서 전부 다 던져버린 거 아니에요. 회사가 뭐 다 필요 없어. 다 팔어. 근데 이제는 그때 그러면서 경기를 부양시켜야 되니까 전 세계적으로 돈을 찍어냈잖아요.
미국에서 그때 달러 찍어낸 것만 해도 우리나라 돈으로 한 사람 5,000조가 넘어요. 아, 어마어마한 돈을 찍어낸 거죠. 근데 지금 미국에서만 지금 미국하고 유럽하고 요 두 군데서만 지금 찍어내는 게 4,000조예요. 자, 그때 5,000조를 풀 때는 5년 동안 푸는 건데 이거는 지금 1년 내에 4,000조를 풀겠다라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돈으로 어마어마한 돈을 푸는 거잖아요. 근데 자, 생각을 해보자고요. 금융위기 때 2008년도에 터져서 2012년도에 시장 회복하기 전까지는 그 풀려진 유동 자금이 실물 못 들어오고 있었죠. 실물이 언제 살아날지 모르니까. 근데 실물이 살아나기 시작하니까 그 풀려져 있는 풍부한 유동 자금이 유입되면서 가격이 우리가 걷잡고 폭등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폭등한 개념도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왜 폭등이라는 표현을 쓴 거냐면, 자, 2008년도에 사실은 우리나라 부동산이 고점을 찍었어요. 이 고점 찍었다가 가격이 쭉 빠졌단 말이에요. 30%, 40%. 그래서 30%, 40% 빠진 거에서 올라간 거를 생각하니까 지금 50% 이상 100%까지 올라간 거지. 그걸 반대로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다르게 생각을 해서, 반대가 아니고 다르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2008년 고점부터 지금 얼마를 올려나라고 보자. 심지어 2008년 고점에요. 지금 회복 못한 대형 아파트도 있어요. 그렇죠. 인제 회복한 아파트. 그거는 몇 프로 오른 거예요, 그러면? 10년 동안 오른 게 아니고 유지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개념. 그러니까 바닥에서 봐서 천정을 보니까 굉장히 커 보이는 건데 실제로는 그렇게 크게 안 보고, 그러니까 정상적인 게 눌려 있다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1년에 물가 상승률을 만약에 2.3%, 2.5%로 잡는다면 그게 한 10년을 쌓이면 거의 한 30% 육박하는 거거든요, 물가 상승률이. 그게 눌려 있어서 한 번에 못 오르고 있다가 갑자기 풍부한 유동자금이 시장에 유입되기 시작하면 한 번에 올라가는 거겠죠. 계속 눌려 있다가. 그러니까 느끼는 체감은 굉장히 커 보이는 거죠. 이거는 마찬가지예요. 이번에는 지금 그때 5년 동안 풀었던 거를 지금 한 1년도 안 된 시간에 지금 풀겠다라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잖아요. 그럼 뭐겠어요? 그 틀린 4,000조에 아직 사실은 금융위기 때 풀렸던 5,000조도 지금 다 회수가 안 돼 있는 판국에 그 4,000조를 더 풀어버리면 시장이 회복할 때는 아마 그 금융위기 때 가격 상승률보다 더 높은 상승률을 이룰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화폐 가치가 많이 떨어지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는 거냐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 코로나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될까 누구도 정확히 판단 못한다 이거는. 이게 어느 시점에 치유가 될 거라는, 그 치유가 돼도 빨리 될 거냐 늦게 될 거냐라는 게 확실해져야지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움직일 거다.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는, 정확하게 예측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돈은 무조건 많이 풀린다. 돈은. 그럼 부동산 네. 가치가 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네. 자, 지금 정부나 은행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금 정부에서, 은행에서, 자, 몇 개 은행, 5개 은행에서 몰려서 2조의 투자금 만들어서 회사채 매입하세요라는 거잖아요. 네. 그럼 회사채를 매입하는 건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회사채를 매입하건 나라에서 채권을 매입하는 거는 돈을 풀겠다라는 거거든요. 시중에 현금을 풀겠다. 유동성을 자꾸 나오겠다. 그래서 돈이 주머니에 넘쳐나서 이 돈을 안 쓰면 안 되게끔 만들겠다. 그 넘쳐나는 돈이니까 자꾸 돈을 풀면 화폐 가치가 결국은 돈의 가치 떨어지는 걸 자꾸 인지를 시켜서 돈을 쓰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건데, 지금 시점에 전염병이 나가지를 못해요. 쓰고 싶어도 못 쓴단 말이죠. 지금 당장은.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지금 당장 풀리는 돈을 막 푼다고 해서 혹시 이게 시장에 유입이 돼서 부동산이 자꾸 우상향을 한다? 아니에요. 어떻게 우상향을 해요? 쓸 수가 없고 수요 자체가 없는데. 그리고 심리적으로 폭락할 거야. 당장은 폭락할 거야. 여기다 팔겠죠, 당연히. 이거 당연히 조정받아요. 어쨌건. 근데 분명한 거는, 확실한 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돈은 무조건 풀리게 돼 있고, 그 풀린 돈은 결국은 시장에 흡수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과거와 달리 리먼 사태, 그러니까 금융위기 때와는 달리 그 흡수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를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많이,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도 부동산 갖고 있잖아요. 저도 이게 고민인 거거든요. 근데 결국은 최종적으로 상승론이 이기냐 하락론이 이기냐라고 봤을 때 짧게 봤을 때는 하락론이 우세해요. 근데 장기적으로는 상승론이 항상 우세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가장 기본적인 경제 원리만 생각하면 되거든요. 가장 기본적인 경제 원리. 경제 원리에서 가장 기본은 뭐예요? 화폐. 결국 화폐 양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아무리 물가가 안 오른다 해도 일정한 시간, 그 시간이 한 달, 두 달, 1년이 아니고 굉장히 긴 통으로 봤을 때는 한 번에 시장이 쏟아져 들어온다, 결국. 그래서 지금 저는 이 부동산도 딱 그럴 것 같아요.
지금이 제일 어려운 시기에 지금 봉착한 거는 맞는데, 여름에 들어서서 코로나가 종식됩니다 라고 한다면 가을부터 시장은 다시 움직여서 살아나기 시작할 건데, 여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오래 갈 거다 라고 해서 결국은 시장을 못 버틴다라는 거예요. 못 버티고 실물경제니까 죽을 수밖에 없어요. 아, 그렇군요. 실물도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부동산도 실물입니다. 안 죽을 수가 없어요. 같이 죽는 거죠. 같이 깔아앉았다가 이게 회복되는 그 시점에 올라오는데, 풍부한 유동자금 때문에 과거 금융위기 때 상승했던 폭보다 더 크게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 다만 국내에서 이제 정책으로 규제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규제를 마찬가지로 어떻게 조정해 주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자, 근데 정부에서도 지금은 일단 가격 상승을 어느 정도 규제를 할 건데, 만약에 가격이 이 상태에서 10% 20% 빠져버리면은 규제를 풀어줄 수밖에 없거든요. 풀어주죠. 당연히 풀 수밖에 없어. 돌아가게 해줘야 되니까. 19번째까지 안정화해줘야 되니까. 예. 그러면은 그때 회복할 때는 걷잡을 수 없이 회복할 거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짧은 주기로 주시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 부동산에서 이제 코로나가 있어서 가격이 내려갈 거냐, 올라갈 거냐, 가치가 떨어질 거냐, 안 떨어질 거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우리가 살고 싶은 도심에 주택 공급이 적다는 얘기잖아요. 그 주택 공급이 적기 때문에 코로나가 장기간 가지 않는 이상은 그렇게 도심에서 주택 가격은 많이 떨어지지 않을 거라고 예상하면 되겠네요. 결국은 어쨌건 이런 사태가 벌어져도, 그러니까 공급에 대한 부분은 항상 존재를 하는 거니까 시간이 가면은 그 공급의 문제는 또 불거질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이 문제인 거잖아요. 예. 이 불이 내 발을 얼마만큼 뜨겁게 달굴 것이냐. 예. 아니 아무리 내가 버틴다고 해도 너무 뜨거운 발등에 어떻게 불을 얹고 있어요. 그걸 던져야죠. 근데 그게 결국 심리라는 거거든요. 심리니까 그 심리를 결국 다 있는 것 같아요. 항상 그 IMF 때도 그랬고, 그 IMF 때 제일 크게 타격 입었던 게 우리나라 벤처 사업이 그때 다 망했잖아요. 제가 그때 벤처에 있었어요. 아, 예. 그걸 직접 눈으로 본 거고, 자, 금융위기 때는 제가 이제 부동산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부동산이 굉장히 크게 하락을 했잖아요. 그때도 전부 던진 거예요. 그럼 이번에도 마찬가지죠. 단기적으로 내가 못 버틸 사람도 분명히 던질 거라는 거예요. 네. 아니,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양도세 중과세를 낸다라는 건 남았으니까 중과세 내는 거지. 그죠? 그럼 그거라도 빨리 회수해서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부담 심리가 더 크다라는 거죠. 안정심리가. 근데 그거를 만약에 이겨낸다라면 결국은 아까 여러 가지 말을 한 것처럼 이 풍부한 유동자금이 결국은 갈 곳이 없기 때문에, 그 유동자금이 시장에 다시 흡수되기 시작하는 순간 가격 상승을 할 거니까 결론은 버티는 자가 또 이길 수밖에 없다. 그럼 대표님 간단하게 딱 잘라놓고 얘기를 해서, 코로나가 뭐 올 여름까지 그 이후에 길어지면 부동산 가격이 아무래도 떨어질 수밖에 네. 없고, 코로나가 만약에 이 여름 안에 이미 백신 나와서 다 마무리가 된다면 부동산은 그렇게 유동이 없을 거다. 없다. 변동 없다. 큰 변동 변동이 없다. 없다. 충격 때문에 시장이 안정화를 이룬 다음 몇 개월 네. 동안은 거래 자체가 없고, 네. 거래 자체가 없으니까 가격은 약보합을 유지하고 있다가 결국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그 짧은 몇 개월 동안이라도 돈을 풀었잖아요. 지금 푸른 자금을 빨리 회수하지 않는 이상은 결국 그건 다시 시장에 쏟아져 들어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만약에 여름에 백신이 나와서 이게 치유가 됐다, 그럼 가을 겨울 시장이 굉장히 불안해지는 거죠. 상승으로 돌아갈 확률이 굉장히 높고. 근데 이게 여름에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길어질 거다, 전염병이 길어질 거다, 그때는 어쩔 수 없다. 이거는 하락 들어갔다가 조정받는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앞으로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진행이 될지 코로나를 예의주시하면서 지금은 조금 우리가 주시할 수밖에 없어요. 그 저는 그냥 예상이 어쨌든 지금 대응을 하고 있잖아요. 네. 경제적인 대응도 하고 있고, 특히나 지금 미국에서 지금 굉장히 심각한 단계잖아요. 지금 미국하고 유럽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니까, 어쨌건 우리나라에서 가지고 지금 백신 개발을 하고 있지만 거기에 대한 윤곽이 4월달 되면 조금 더 확실히 나올 거기 때문에 4월달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윤곽이 좀 더 확실히 나올 거예요. 장기로 갈 것이냐, 단기에서 멈출 것이냐에 대한 윤곽이 나올 것이고, 그때의 시장은 어떻게 돌아갈 것인지 그때 가서 또 한번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정보가 많아진 것처럼, 또 워낙 빅데이터 시기이기도 하잖아요. 정보가 많아진 만큼 우리가 알게 되는 것도 많은데, 반대로 이렇게 가야 돼요. 무조건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정보가 많다고 좋은 게 아니고, 내가 판단해야 되는 주기도 굉장히 짧아진다는 거예요. 과거 같으면 에휴 이거 하는 거 앞으로 10년
이렇게 예측을 했다라면 이제는 어느 누구도 10년 예측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제가 똑똑한 사람도, 저는 아무 똑똑한 사람도 2년 뒤, 3년 뒤도 예측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는 예측은 1년 뒤만 예측을 해도 정말 잘하는 거다 이제부터. 해보세요. 그렇군요. 우리가 이런 거 터질지 어떻게 알았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 종식되고 나면 또 뭐가 터질 줄 알아요? 대신에 확실하게 조금 안정적으로 준비해야 된다. 이제부터는 네. 좀 더 안정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그리고 심리적으로도 좀 튼튼해져야 된다. 그러니까 굉장히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강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요즘 뭐 건강만 신경 쓰는데 정신건강도 생각 중요하다라는 그러니까 그런 심리적 압박을 잘 견디고 이겨낼 수 있어야지 이게 앞으로의 그뭐 부동산 투자건 뭐 다른 뭐 재테크건 여기서도 버텨낼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못 버텨내는 거예요.